네,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한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통령 직속 기관의 부위원장으로 발탁되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포함한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취지는 이제 균형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있었고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아마도 현재 있는 그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일 겁니다. 상근하고 있는 그 공무원 숫자만 해도 준 부처에 준할 정도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요. 주요 정부의 각 부처의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다 포함해서 17개 부처의 장관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민간에 이제 매칭해서 위원들로 38명 각 지역 대표성들이 이제 있죠. 그 위원분들 가운데는 권역별, 지역별 이제 위원으로 이렇게 많이 선임되어 있고 김경수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제 제가 부위원장으로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마침 어제 뉴스에 많이 보셨듯이 생중계되는 거 보셨듯이 세종에서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런 취지에 맞게 국무회의가 길게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지역 균형 발전 쪽에 포커싱이 돼서 그런 뜻깊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기도 합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설립 취지는 뭐 지금 수도권 1극화 누구나 다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GRDP 베이스로 보나 인구로 보나 어떤 성장률로 보나 모든 것이 지금 수도권 1극화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방 균형 발전, 단순히 물리적 분산, 기계적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한 분산이 아니라 이제 기능 그리고 효율, 효과까지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자치분권 취지 그리고 가장 방점을 둬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지속 가능성, 지역 스스로 권역별로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이런 시대적 어떤 새로운 변화 흐름에 맞춰서 지방시대위원회도 지역별, 권역별 특징에 맞게 그렇게 자율성을 갖고 지역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업무 보고 했던 것들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5극 3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5개 큰 권역, 우리 충청권이 그 중에 이제 한 큰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함께 거의 수도권, 충청권이 이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고 성장에 있어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발전에 대한 기회, 가능성도 크지만 또 책임도 같이 병행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고요. 3특은 이제 특별자치도 3개가 있잖아요. 제주, 강원, 전북. 아쉽게도 우리 충북은 특별자치도에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5극으로 지금 충청 권역 발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제 공모에서 보셨다시피 세종을 새로운 어떤 발전의 주춧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세종 단순 그냥 세종시 이렇게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충청 권역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어떤 호파 같은 역할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시대위원회 주요 업무는 대략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이전 대상지 지정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그 각각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우리나라 지금 약 270여 개 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미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충북이 11개 시군 가운데서 6개가 인구 소멸 예정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씩 매년 집행하는 거 그 부분 담당하고 있고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 프랭카드에 기회특구, 뭐 지정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회발전 특구, 과학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융복합 특구 이런 특구 지정에 대한 권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특별회계라고 있잖아요. 지특회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사전 심의 권한 이런 것들 해서 대략 아마 금액으로 보면 15조 가까이 되는 부분을 지방에 집행하는 부분을 사전 심의하고 종합 총괄 조정하는 기능들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충북이니까 충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도 당장 우리 12개의 혁신도시에 보면 12개의 공공기관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이제 그런 이전 대상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 있어서 아마 그 시군 그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한 협의 회장님이 괴산 군수실 겁니다. 현직. 그래서 그런 또 중요한 역할들을 허브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성 진천 음성 통합에 대한 아마 지금 이제 위원회가 꾸려져서 진행을 하고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그 통합에 대한 기초적인 그 승인 이 부분이 이제 지역시대위원회에서 도장을 찍으면 이제 행정안전부로 가고 등등 하면서 주민투표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 그 승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충북과 직결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김경수 위원장님과 함께 어느 지역, 우리가 이제 홀대론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이제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홀대론을 없앤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꼭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지역 홀대론 이런 것들이 최소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뭐 인사 홀대론 이런 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그런 특정 지역 홀대론 이런 것들이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말 분골쇄신해서 진짜 대한민국 또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편안하게 질문 뭐 어떤 거든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각을 하실지 어떨지에 대한 건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지. 네,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역에서 항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뵙고 어떤 행사에 있거나 또는 지역 발전에 대한 거 뭐 칼럼을 쓰거나 등등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막 임명이 된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12.3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금 이제 갓 100일 지난 새로운 정부 그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거 지역 발전을 위한 열망 이런 열망들에 대해서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낼지 진지하게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데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게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를 공식 임명 전에 며칠 전부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저는 그 못 전에 들었습니다. 이게 뭐 당하고 뭐 정부랑 뭐 이렇게 뭐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인사 검증 받는 것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사 검증은 있지만 그게 어떤 자리다 이 부분은 이제 순전히 그거는 이제 임명권자 대통령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이제
인사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하루 전에 내일 보도자료 나간다 그 말씀 들었습니다. 보안을 유지해달라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저도 거꾸로 다른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차적인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총 대국인데 다시 성과를 낳는 다음에 그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시는 논리적인 시간이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기점을 좀 삼아야 1차적 목표를 언제쯤 대체 이뤘다 목표가 언제쯤 기점. 실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지난주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2달 전쯤부터 김경수 위원장님 임명되면서 이제 그 5극 3특 체제 이런 것들을 특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그 기본 기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제가 이제 특정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9월 마지막 주에 전체 확정하는 기획회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된 것들은 꽤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뭘 기획하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되는 면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 기획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들 놓고 열심히 집행하고 하다 보면 짧은 시간이다, 긴 시간이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시간적, 양적 길이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임명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기획해 왔던 게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등등을 그동안 이제 정책에 대해서 쭉 총괄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방시대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지역의 청년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자리도 갖고 또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특별한 주문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특위를 만들고 제가 직접 아마 진두지휘하는 형태로 해서 시간 물리적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 그 부분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네. 한정 지방시대위원회 그건 지방시대위원회 본 업무 중에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대상지, 그 다음에 대상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심의하는 그 권한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 공공기관 대상 그 기관들 외에 지금 현재 뭐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좀 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 기존의 12개 공공기관 온 거에 대해서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일종의 불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경제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일반 위원이 아니라 부위원장 입장에서 전국을 고루 균형 발전을 꾀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특정 제 고향이라고 그래서 특정 지역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역민들의 그런 아쉬움과 어떤 염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일자리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듣고 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여기서 첨예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네. 공항공사가 올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이런 얘기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나 이쪽에 균형발전 그 자치위원회들이 지금 추진하는 이 행동들을 옆에서 좀 같이 서포트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소통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실 거라고. 뭐 말씀 잘 기존에도 들었고 또 직접 만나서 청취하고 꼼꼼하게 다
챙겨보고, 다만 이제 어떤 제가 고향이라 그래서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분명하게 현장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분들 청취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어찌됐든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충북 지역의 청사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또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충북의 어떤 청사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좀. 기존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은 어제도 이제 보고드리고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그 보고 자료에도 보면 129개 세부 과제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극 3특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번역별 그 어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북 이렇게 떼서 그렇게만 따로 하는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교육특구를 한다 하는데 충북이 대상 지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데 딱 충북만 떼서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아니고 번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입지적으로 서로 유리한 게 있잖아요. 어느 입지는 어디가 유리하다. 옛날에 우리 MRO 가지고 많이 아쉬움을 표했지만 지나고 나서 이제 말씀이지만 산업적인 전후방 연관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MRO 입지로는 바닷가가 훨씬 유리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군수산업이나 중후장대 산업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런 거는 그런 쪽에 배치하고 우리 충북에 더 유리한 게 있잖아요. 경박, 당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AI, 로보틱스 등등등 신산업 분야에서 더 유리한 것들은 유리한 쪽으로 배치하게 해준다든지, 아까 이제 청주공항이 지금 이미 490만 명 풀캐파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에서 어찌 보면 활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두 번째 큰 공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가장 지역적으로 유리한 건 유리한 쪽으로 배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기여를 할 수 있겠죠. 한다고 한다면. 어느 뭐 충북만을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과감하게 예를 들어 바닷가 해안가 쪽에 맞는 건 해안가 쪽에 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충북에 지금 현재 강한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더 강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이제 지금 일단 맡은 역할을 해내신 다음에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지사 이제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계시고 지역의 소리를 이제 들으실 거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여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신데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바라봤을 때 아니면 현재 도정을 봤을 때 좀 부위원장님만의 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저도 이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쉬움은 많죠. 특히 이제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저희 시골집 바로 건너편에 또 현장이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은 뭐 제가 논할 바는 아니고 그런 해결 과정, 어떤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도 많죠. 특히나 또 실물 경제 전문가로 현장에서 CEO로 이제 오래 뛰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역 발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충북이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뒤떨어졌다거나 아주 못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물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아쉬움들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이라든지 또 칼럼이라든지 해서 많이 이제 표현은 해왔습니다.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뭐 부동산에 대한 거, 지역 개발, 원도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나 많이 입장을 표현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경제방송을 약 매주 하면서 그게 약 횟수로 4년 정도를 해오면서 지역 경제에 특화된 어떤 이런 방송들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많이 입장은 기존에 표명은 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를 놓고 지금 중요하게 전체적인 나랏일을 맡은 입장에서 뭐 특정하게 제가 뭐를 타겟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거니와 또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중앙에서
기대하고 있는 또 정부 입장에서도 맞지 않아서 적절한 때가 되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12.3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3대 특검이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중앙에 좀 쏠려 있는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그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국민적으로 또 경제적인 거 우리 생활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워낙 컸기 때문에 그 특위위원으로서 지금 이제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에 있어서 나름 중요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 뭐를 단죄하고 하는 건 이제 법의 영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제대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데 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그 이광희 의원님하고 같이 국회에서 네, 김영환 지사 관련된 네. 이제 김건희 연관성 관련된 의혹 제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김영환 지사는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 네. 있는데 혹시 뭐 그거와 관련돼서도 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뭐 얘기하실 그런 내용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고요. 그는 뭐 김영환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동안 제가 작년 명태균 게이트 이후 지금까지 국직한 거 기준으로 한 10개 이상을 공개를 드렸고 뭐 세부적인 걸로 하면 수십 개 이상 공개를 드렸지만 거의 다가 아니라 사실은 100% 자료 그리고 정확한 제보 데이터를 기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가 무슨 머릿속에 생각을 해내서 한다든지 소설을 써서 공개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제 수기 메모라든지 직접 회의를 했을 때 타이핑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직접적인 제보자들을 기초 검증을 통해서 검증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영환 지사님의 입장은 제가 뭐라고 코멘트 드릴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진짜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사항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공개드리는 게 맞겠죠. 그때 형식에 대해서는 마침 이광희 의원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국회에서 회견을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때 공개하셨던 거 이외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추가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특정 뭐만을 기자님들처럼 이렇게 취재를 한다거나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누가 이제 특정 사안에서 정확하게 제보를 주시거나 하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제가 그쪽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임명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음성진천 통합 관련해서요. 네. 그게 통추위에서 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진행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건의사항도 말씀도 이미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까지. 네. 그 단계에서는 아직 넘어간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서명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제출돼 있는 것들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내부 검토 사항은 아직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지는 아직 체크를 못했고 위원회 분들의 기본 입장 사항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아직 제가 뭐 개별로 접촉해서 뵙지는 못했지만 기본 큰 흐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들었고요.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석구석 어딘가에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이제 조용조용 그런 것 쭉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진척도를 제가 확인하고 어떤 게 미진한지 또 어떤 게 보완이 되고 서류적인 거 행정적인 게 보완이 돼야 되는지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 아마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큰 기초 지자체 10단위의 큰
시와 군의 약간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는 케이스였는데 앞으로 이제 5극 3특의 어떤 광역화를 실행함에 있어서 규모가 비슷한 단위 그리고 같은 군 단위 이런 단위의 어떤 진천 음성, 음성 진천이 중요한 건 그런 거에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모범 사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전국적으로 지금 전주, 완주가 추진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청주청원과 비슷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청주청원 모델을 또 실제 벤치마킹 그 청주청원 때 역할을 크게 하셨던 분들을 직접 그 목소리 청취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비슷한 규모, 뭐 대등한 규모 이런 거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어서 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원부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보는데 사실 그 새 정부 초기 내각 때 이제 내각 인선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지방선거 출마 같은 경우는 반하는 뭐 조건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충분히 그때 가서 고려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이제 아마 뭐 그걸 문서화하지는 않았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그 부담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이제 그만 이렇게 하기에 참 어려운 면이 있으실 거고 특히 이제 대통령님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었죠. 사실은 비하인드가 뭐 일부 소문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부담이나 의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좀 줄이고 있고요. 좀 이제 행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이런 쪽에 이제 방송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근데 기존에 이제 고정 출연 약속을 해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끊지는 못하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적 제약이나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도지사의 꿈을 가슴에 품으시고 10년 2018년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지금까지도 꿈을 꾸고 목표를 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커리어를 대부분 아시듯이 기업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일찍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계열사 사장, 회장실 사장을 하면서 실물 경제 현장에서 리더급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기존에 물을 때 국회의원이 맞느냐, 어떤 행정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군에서 보면 초록색 견장과 국방색 견장들이 있잖아요. 지휘관인 초록색 견장과 참모 성격인 국방색 견장. 그러면 야전에서 이제 실전을 하면서 그동안 쭉 성장해왔던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으로 발탁이 되기도 했고 민과 관을 이제 두루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행안부를 필두로 해서 지금 단장님이 이제 기획단장 전체 공무원의 이제 책임자분께서 전주 부시장 그리고 전북 부지사를 지낸 분이 현재 이제 그 공무원 행정의 이제 총 책임자이시고 국토부라든지 뭐 기재부, 산자부 각 파트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파견을 나와 있는 아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집약적 압축적으로 함께 경험하고 일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개인으로서도 영광이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전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거울러 온 사람으로서 만약에 어떤 둘 중에 뭐를 선택한다 그러면 방점은 행정 쪽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제가 사실은 유일하게 뛰어본 선거입니다. 공식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가 아마 그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마음들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입장대로 현재 제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는 게 그게 제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간을 좀 해석해 봤을 때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총선까지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아니요, 지금 행간이 전혀 국회의원이라고 직접도 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다 그러면 저는 초록색 견장이 더 맞을 거다. 왜냐하면 항상 야전에 이제 책임성의 문제죠. 책임성이 가장 강하죠. 지휘관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부딪히면서 책임을 지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간이 약간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네, 어렵네요. 전혀 뭐 총선이라 그러면 한참 뒤의 일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고 그거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그거는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저희는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기자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방시대 부위원장이자 또 어쨌든 뭐 도지사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보시기에 지금 충북이 가장 지금 어렵고 낙후되고 또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도정 포함해서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구는 3%입니다. 경제적인 거에서는 3.67% 정도 되죠. GRDP 베이스에서. 그런데 이제 GRDP를 보시면 음성 같은 경우는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 탑 반열에 있기도 하고 청주를 보시면 청주 충북 전체 지도에서 서쪽 축 위주로만 돼 있죠. 즉 제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내 불균형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 특히 이제 오송 오창을 축으로 그건 도로교통 통신 중에서 이제 도로교통 그리고 철도 축선상의 발전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뭐 당연히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신산업을 도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 기본이고 그에 못지않게 지역 내 불균형 당장 청주 시내만 보더라도 두 군데는 산업발전축이고 두 군데는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배드타운 성격의 지원축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마침 이제 제가 지역시대위원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가고 보니 더 이제 그런 어떤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소도 앞으로 크고 중요하겠구나라고 더 크게 보여졌습니다. 부위원장님 주말마다 내려오셔서 도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말마다. 뭐 금토일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도민들은 부위원장님한테 바라는 게 있었나요? 뭐라고 하십니까? 만나 뵈면 여러 가지 진짜 바라는 염원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지역 내 국한되는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이제 우리 충북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외감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작다 위축된 면도 있고 있는데 좀 더 강한 충북 이런 것들을 원하는 주문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출양 인사들 중앙에서 성장해온 많은 리더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제 좀 있으면 정기국회가 이제 지금 충북 이제 국정조사도 오송 참사 때문에 와 있지만 이제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예산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165만쯤 되죠. 전북이 한 180만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 차이를 한번 보시면 4조 가까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시면 또 제주야 물론 특별자치도라서 그렇지만 제주 예산이 8조 될 겁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언제든지 이제 편하게 오늘 저 기점으로 해서 편하게 인사드리.